근데 지난 시간에 쌤이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야기한 거 몇 가지 얘기할게. 일단은 원래 홀수번이 종료가 다 됐었어야 돼. 나도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진 감은 있는데,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해. 명절 전까지는 그냥 특강 안 끝난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빨리 그냥 끝내고 싶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테스트도 만약에 다 봐서 그러니까 그 최소 2회차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3월달 거 하나랑 쌤은 개인적으로 6월달 걸 했으면 좋겠거든. 작년도 걸로 그냥 2개. 근데 그 2개에 있는 문제는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는 저번에 못했으니까 셋 13번 여기 A에다가 10개 대입하라고 하는 거 그려봤어? 그려봤어? 그려봤어. 근데 2-3개 가지고 택도 없어. 10개 새로 다 그렸어? 새 걸로? 그러면은 왜 얘기한 대로 공부를 안 해? 의미가 없어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 오늘 조금 더뎌졌을 때 진도가 더뎌졌을 때 지연이도 따로 보충을 조금 더 해주기는 하는데 일단은 13번까지 정리된 거는 봐서 좀 이따 다시 보고 얘기는 할게. 일단 얘기해준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얘기해줄게 지연이도. 근데 이 13번 문제에서 분명히 내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은 A 자리에다가 -5부터 -1, 1부터 5까지의 정수들을 다 대입해서 그림을 10개를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그리는 거에서 주는 게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마. 의미도 없는 공부를 왜 못 얻어? 그렇게 해서 2-3개 그려가지고 뭐해? 2-3개 하니까 이해는 돼? 그러니까 -5부터 순차적으로 넣으라고 했던 이유가 존재한다고. 응? 말 좀 들어봐요. 괜히 오랫동안 끌었던 것도 아닌데. 자, 조금 더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오늘 풀이만 내내 해도 괜찮아. 알겠지? 자, 일단 잘 봐요. 여기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 좀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 자, 일단 2가지 시그널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이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그래프 그리기라고 했어. 나 이거 한 번만 더 경고할게. 너네 이거 첫 번째 타임 나갔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지금 심각한 거야. 주말 사이에 복구해놔.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오래 걸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 뭐 하기로 했어? 그래프 그리기로 했죠. 혹시나 수업하다가 쌤 저번에는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얘기하셨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얘기해. 당연히.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은 뭐 하기로 했다? 그래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지? 자,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한대? 1대1 대응이래. 잘 적어봐. 1대1 대응이면 뭐야? (1대1) 대응이면 뒤집었을 때 똑같은 거. 근데 이거 좀 많이 했던 건데.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복의 힘은 엄청나. 그냥 한번 거기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대답을 해봐. 1대1 대응이면 뭐요?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려요.
근데 듣고 나니까 맞지. 이거 들었던 거. 그치?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말이 틀려. 자,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야. 그런 거 하려고 시간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거야. 잘 듣고 이해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 자, 한번 해본다. 1대1 대응이란 바로 X값 한 개당 Y값 한 개씩이 나오는데 모조리 이 모든 값들이 모두 다 달라져야 돼. 혹시 많이 썼니? 이 표현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 지금. 대응은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도 다르다라고 하는 형태야. 오케이? 잘 봐. 좌표평면 간단하게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렸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x1이라고 했을 때 쌤이 가로선을 딱 그려주면 여기를 x2라고 해볼게. 그럼 x1과 x2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이미 맞지. 근데 함수 값은 어때? 둘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같아 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어? 됐어요? 그러니까 x1과 x값이 다르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증가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봐. 봐봐. x1, x2가 다르지. 그치? 그러면 y값도 당연히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y값이 안 나온다는 게 포인트야. x값 하나당 y값이 다 서로 다른 값들이 나온다.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그 y값을 찍어준 거를 더 찍을 일이 없잖아. 계속 내려갈 텐데. 계속 올라갈 텐데. 그치? 그치? 그런데 이거의 예시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더라도 되는 예시가 있어. 바로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그림이야. 항상 증가해? 증가 뿅 감소 증가 그치?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단절된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 근데 잘 봐. 일단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아닌 상태 맞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x값 하나당 y값이 모두 다 다른 거야. 여기 x값은 여기야. 이 존재하잖아. 근데 y값은 여기야. 여기도 y값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더라도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모두 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1대1 대응을 조금 더 편하게 보는 고등학교 1학년의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주어진 그래프에 가로선을 계속 밑에서 위쪽으로 댔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만 나오면 돼. 가만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방금 얘기한 거대로 x값이 달랐을 때 같은 y값이 나오는 친구가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근데 f의 x1과 f의 x2가 이러면 같아지잖아. 됐어 여기까지? 근데 그걸 확인하는 편한 방법이 뭐라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씩만 발생을 하면 돼. 가로선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점의 y좌표가 똑같은지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들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 이렇게 간다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 그림 봐봐. 하나 꽉 채웠지. 하나 다 긁고 가지.
그런데 교점은 계속 하나가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도 되는 걸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것도 했어. 참고로 했었고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되는 이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왜 이렇게 풀려고 하냐면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가 99%야. 이건 1%에 해당하는 문제야. 물론 낼 수 있어.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더 있어. 여기서 더 파생시켜 볼게.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돼?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누구와의 교점으로 구한다.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해준다. 그런데 여기도 잘못된 부분이 존재해. 바로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 중에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도 존재해. 이것도 한번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일단은 요 요소만.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대1 대응이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어지는 그 형태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 지현이 맞았니? 맞았어? 이거 생각했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가볼게. fx가 다시 한번 일단 구간이 나눠져 있다고 일단 얘기가 나왔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일단은 2의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찍고 올라가는 점근선이 4가 되는 그래프고 2,0까지 내려왔다가 딱 올라가는 그림이어야 되겠네. 됐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대? 나누는데 x가 p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한 q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계점 몰라 어딘지는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빨리빨리 구하는 거야. 다시 그리면 돼. 다시 그리면 된다고. 지금 기회는 한 번 더 나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새로운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는 그 반복된 동작이야. 왜? 지금은 지수를 할 줄 알잖아. 이거 안 썼지만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이 그림에 대한 형태를 그릴 줄 알잖아. 만약에 못 그려? 그럼 더 반복해야지. 더 물어보시고. 그럼 빨간색 영역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예시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영역엔 뭐가 보여요? 그 사이에는 밑이 2인 로그 x를 a만큼 이동을 한 밑이 2인 로그 x 그럼 1,0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네. 계속 증가하는 점근선 여기 y축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한? 이동한. 그치? 내려왔을 수도 있고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 그치?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어쨌건 간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빨간색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도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되면 돼? 밑에부터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만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 하나 두 개가 발생하지. 그럼 두 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결국. 그거 쫓아가는 문제인 거야. 어? 그리고 이제 뭘 찾는 거야? 그 방금 이야기한 그 테마가 이해가 됐으면은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까지 내내 그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공부해서 완전히 체득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 그림을 쫓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봐. 자, 얘가 여기까지 끊어져 있어. P가 이쪽이라서 0보다 작은 쪽이라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차피 로그 그래프가 그 사이에서 P와 Q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로그 그래프는 어차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질 거 아니야. 로그 그래프의 특성상.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점근선을 갖게 되면은 이만큼이 비어있잖아. 즉 X값이 비어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전환이 돼버려? 함수가 아닌 문제가 돼버려. 됐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P는 무조건 어때야 되는 거야? P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쪽에 음수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비어버리니까. 그럼 P는 이쪽까지 땡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일단. 여기까지. 그럼 더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번에. 그럼 P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쪽부터 끊어져서 올라가지. 됐어? 자, 근데 봐봐. 아, 저게 무슨 그림이야? 새로 그려. 새로 그리면 돼. 그래프는 다시 한번 4를 점근선으로 하고 2,0을 기준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고 다시 한번 그리는 거야. P가 여긴 거야. 예방주사 맞고 오는 거야. 공부하면서 10개 그려오라고 했잖아. 안 그려왔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혼내봐야 뭐해. 10개 그려오라고 했잖아. 10개를 그려봤잖아. 한두 개 더 그리는 게 눈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보이지 않아. 절대. 그러니까 그걸 해왔어야 되고 그게 넘어갔지만 한 번 더 기회는 있어. P를 0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쨌건 간에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근데 어떻게 잘려? P를 기준으로 잘리지 않아? 그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이쪽은 P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은 이렇게 그래프가 정리가 되겠지. 가로선 그었더니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데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이쪽에서의 교점이 발생을 안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치역이 발생 안 하니까 여기도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꼬리는 가져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P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현이 어때? 생각한 거 비슷했던 거 같아? 비슷했던 거 같아? 오케이. 그리고 근데 조금 얘기하자면은 내가 보는 그림상에서는 그림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초반에 새로 여러 개를 그리는 걸 좀 더 추천해. 초반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고 시간에는 하는 공부 테마가 두 가지야. 하나는 문제 푸는 스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했었지만 대표 문제들 우리 원래 본 수업 시간에 하는 그거에 대한 또 반복 형태야. 이거 두 개야. 근데 두 개를 딱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푼다? 아니지. 몸이 알아야 돼. 응? 몸이 알아야 된다고. 체득한다고. 체득. 농구공 잡았을 때부터 누가 막 이렇게 막 탁 해? 중학생들만 봐도 실기시험 이렇게 농구 실기시험 보면은 남학생들은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폼 유지하면서 해. 여학생들은 보면 알지. 폼이 좀 되게 엉성하잖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인 거야. 미리. 그치? 많이 해보고 익숙해졌으니까 폼이 익숙한 거야. 다 연습하기 나름이야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연습을 안 하니까 그게 넘어가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지. 좀 말이 길었었는데 자, 잘 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적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문제에서 방금 얘기해서 정해진 상황은 그리하여 P가 무조건 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그래프는 분명히 모르겠어. 어디를 지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렇게 올라는 왔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잘 봐봐. 어떻게든 움직였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 파란색 라인의 그래프랑 만나서 이렇게 파란색이랑 만나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거잖아. 그치? 어차피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니까 하나를 만들어주다 보면은 여기 있는 지점 몇 콤마 몇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0 콤마 3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할 거고 그 3이 되는 지점과 같은 선상 올라왔을 때는 끊어져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게 끊어진 상태에서
이 뒤쪽은 당연히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 하고 지금 또 이 사이에서 3과 4 사이의 교점이 여기서 하나가 발생하니까 이쪽에서 교점을 또 다시 하나 더 가지고 가는 형태여야 되겠지. 됐슈? 즉 명확하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야. 맨 아래줄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아래부터 교점이 계속 하나 이게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것만 놓고서 계속 그려보는 거야. 이번에 10개가 아닐지도 몰라. 20개일지도 몰라.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이어도 계속 그리는 거밖에 없어. 아까 그렸어. 아까 그린 거 또 똑같이 그려도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비효율적인 그 생산 과정을 잘 안 겪어서 기회가 와도 못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오케이? 자, 정답입니다. 정답이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지. 아이고 너무 아래네. 에이씨.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내려왔어. 그런데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선과 같은 선상 위에 뭔가 3이라는 선상 위에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얘도 위쪽에서 올라가는 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근데 교점이 여기서 하나를 모두 다 해결했잖아. 그럼 결국은 이 로그 그래프가 해결해야 되는 건 뭐야? 이 노란 선보다 아래쪽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 선상에서 밑에까지는 똑같이 와주면서 채워주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 점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 점에 대한 y좌표가 3인 거니까 여기에 대한 좌표가 똑같이 4가 되는 지점. 누구? y는 2의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의 계산 결과가 4가 되는 지점. x좌표가 3일 때니까 결국 이 지점이 3,3이 되는 걸 쫓아가면 된다. 해설지에 정상적인 그림이 있거든? 한 번에 안 나와. 여러분, 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 테마는 뭐밖에 없다? 1대1 대응이니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요것만 발생하면 된다. 요거 하나만. 알겠죠?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했던 13번이랑 세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여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 방정식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다? 두 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어줄 수 있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은 캐리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양변에 y를 달아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과 y는 k와의 교점이 3개가 발생한다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여기까지 왔으면 99% 온 거야. 쌤 여기까지는 맨날 왔는데 3차함수 저 다 까먹었어요. 5분도 안 걸려. 10분도 안 걸리고. 뭐 해주면 돼요? 요거 증간표 통해서 그래프 그려준 다음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근데 안 끝났어. 잘 봐. 잘 봐.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여기는 필기보다는 좀 보시고 촬영도 하고 있어. 뭐 필기는 알아서 하시고. 자 간다.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입니다. 증간표를 한번 통해서 그려볼게. y 프라임은 3x제곱 더하기 6x. 그럼 3x를 묶으면 x 더하기 2. 됐지? 그럼 증간표 없이 그냥 바로 그려볼게. 그럼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0. 됐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여기가 0, 0. 여기가 마이너스 2, 마팔 10이니까 4. 뭐 이런 방식이겠지. 맞지? 자,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충분히 이해되지? 그치? 알고 있는 방식이 맞지? 그치? 뭐 물론 이게 당연히 할 줄 알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간다. 바로 뭐냐면은 얘를 봤을 때 x제곱을 앞쪽으로 묶어버려.
그럼 x제곱과 x 더하기 3, 즉 는 0을 만족한다 라고 식을 세웠을 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중근인 0이야. 0인 중근이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는 0을 세웠을 때 만족하는 게 0이 중근으로 때려주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일 때 만나고 0일 때 접한다는 뜻이야. 중근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은 지나고 0일 때는 이렇게 만나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사실 하나, 그 값에 대해서 얘의 비율이 1대2야. 한 번 더 그릴게.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극대값을 기준으로 극소값인 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기본적인 비율이 2대1을 만족을 해. 근데 여기가 마3이라며. 그럼 여기가 뭐겠어? 마인 거야. 끝. 됐어요? 증가표가 없이 그린 거지. 요거는 체득해 주셔야 돼. 알겠지?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얘는 여기가 시작이야. 이 유형은. 유형 먼저 일단 써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fx라고 확인할 수 있다. 쌤이 항상 이 문제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수업 맨날 촬영을 하는데 저 촬영을 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야. 이 문제. 아니 뭐 한 6번을 하는데도 안 되겠대. 그래서 야, 자 적지 말고 핸드폰 들어. 핸드폰 들어. 다 아직도 기억나. 그때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5명이 다 들고서 이렇게 하거든. 그게 처음 보는 광경이었잖아. 나한테는. 내가 뭐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 하면 요즘 막 그렇대잖아. 사람들 얼굴이 아니라 핸드폰밖에 안 보인대잖아.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던 것들,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져갔으면 좋겠는 가장 큰 정리는 딱 하나야. 바로 얘 뭐야? 인테그랄. 적분이지. 얘들아, 적분이 나왔으면은 적분을 하면 돼. 적분이 나왔는데 적분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이야. 미분이 나왔으면 미분을 하면 돼. 미분이 나왔는데 미분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이야.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넓이를 안 구해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다 이런 요소들이거든. 여기도 다시 봐봐. 자, 해볼게. 자, 설명입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부정적분에 의해서 라지 ft를 a부터 x까지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스몰 ft에 대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가정을 했을 때. 됐어요? 또한 라지 ft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이렇게 빼주는 정적분의 계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이때 모든 항들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라지 fx는 뭐가 돼? 스몰 fx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라지 fa는 뭐가 돼? 스몰 F. 미치겠네. 뭐가 돼? 저는 뭐가 돼? 세영 뭐가 돼? 0이 되지. 상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더 잔소리 해보면은 설명해줬는데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걸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하고. 힘은 여기서 나와. 힘은 기억하는 힘들은 이 19번에서 나온 이 유형은 100% 나와.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배점에서 나올지 모르는 것 뿐인 거야. 이렇게 19번 정도에서 나왔다?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인 거고, 이거 나오면은 옆 사람도 다 맞춰 솔직히. 니네도 그쯤 되면 맞출 거고.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문제는 21번이나 22번 이런 데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사실상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럼 볼게. 사실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죠. 여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했었어야 되냐면은 x자리에다가 0도 하나 더 대입했었어야 돼. 그리고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니까 좌변은 0.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 0, 0. 0 됐네? 그럼 무시하고 원래 하던 거 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떤 줄이 나와? fx 더하기 x제곱이 우변은 미분해야 되니까 곱의 미분법이 나오겠죠. 앞에 거 미분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 빼기 3x 제곱 이렇게. 그럼 뭐가 보여? fx가 소거가 되면서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너 넘어가. 그럼 4x 제곱이 되겠고 x 하나 없애주면은 f 프라임 x가 4x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4x 넣어서 풀면 되지. 우리 아직 하진 않았지만 수투에서의 내용이지. 그지? 수투 내용이지. 약간 후반부가 될 거고 아직 한참 멀었거든. 거의 2월 명절도 끝나야 될 수도 있어. 잘하면은. 뭐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가서 스몰 FA 이딴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넘어서서 적었을 때 아 저것도 하는구나. 먼저 적어. 그만큼의 반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어려운 문제들인데 더 두드려보고 확인하자는 거지. 자, 그리고 21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21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원래 못 맞추는 번호대 중에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는 이 수열 형태야. 작년 졸업한 친구들도 모고를 처음에 시작할 때와 수능을 보기 직전에 맞추는 상태가 달라. 매주 시험은 봤으니까 수업마다. 근데 뭐 한 7월부터는 계속 진짜 수능 형태로 넘어가니까.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상황 파악하는 문제들이야. 자, 봐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나와져 있잖아요. 문제가.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만족이 되는 첫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근데 쌤이 답을 일단 불러볼게. 첫 번째 항 뭐가 되냐면은 1, 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리고 마지막 240 240 갑자기? 하는 느낌인데 어쨌건 그것까지 모르겠으면 어떡해. 240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차피 첫 장이 자연수라고 했으면 1, 2, 3 이렇게 돌려라도 봐야지. 그치? 근데 여기 힌트가 뭐가 있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어. 풀이 방법이. 여섯 번째 항이 뭐래? 2래.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이 애초에 2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항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다섯 번째 항이 얘 계산 결과가 여섯 번째 항이 10이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 여섯 번째 항은 2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요 공식에서 n의 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면 나오는 A6은 A5가 3보다 작을 때와 5분의 A5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위에 걸 쓸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럼 다섯 번째 하면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1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겠지? 그래 됐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다섯 번째 항은 어쩔 수 없이 10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 항을 유출을 해봅시다. n에다가 뭐 대입할 거야? 똑같이 4 대입할 거야. 그럼 한번 대입해볼까? A5는 4분의 A4일 거야. 언제? 네 번째 항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으면은 다섯 번째 항이 10이라는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4분의 A4가 A5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10이 나오려면 네 번째 항이 뭐인 방법이 있는 거야? 40인 방법이 있는 거야. 그치? 40이면은 3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됐어? 근데 3보다 작으면은 너 그것도 10이라며. 잘 걸렸다. 3보다 작으면 된다며. 그럼 네 번째 항이 뭐면 돼? 이거 오늘 우리 본수업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 나왔던 건데, 야 정리해서 뭐래? 나 이거 자연수로 정리하려고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 쏘리 내가 잘못했어. 그냥 요거 지금 나 자연수로 정의하려고 했는데 앞에 거 보고 그냥 네 번째 항은 그럼 그대로 네 번째 항은 그냥 3인보다 작은 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대로 됐죠? 그럼 다시 이번에 뭐가 나왔어? 세 번째 항이 또 나온 거야. 근데 이쪽은 조금 감이 왔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치? 그럼 전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쪽은 이제 따로 더 얘기하지 않을게. 여기 얘기만 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계산 결과인 네 번째 항이 3보다 작은 값이 나온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전항은 위에와 아래식에서 아래식을 쓸 수가 없지. 아래식은 계산 결과가 10인 거니까. 그럼 전에서 되돌아올 때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넘어가려면은 세 번째 항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세 번째 항을 대입을 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네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A3을 만족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 됐어요? 요 10을 만족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여기 단계도 똑같이 부등호 세워가면서 똑같이 정리해주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복 형태를 조금 더 보고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가장 크게 끝나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네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에 대한 3분의 1이라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일단 됐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의 3배가 세 번째 항과 같은 건데 주어진 공식에 의해서 3 곱하기 A4가 9보다 작을 것이고, 그 얘기는 즉 종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은 또 9보다 작네. 그럼 또 전 단계도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복잡해지기 시작했지. 일단 여기까지. 그치? 근데 이 복잡한 형태 가지고서 계속 전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라는 거야. 결국은 직접 돌려서 계산하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긴 한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답이었던 거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 잘 봐. 다 끝났어.
자, 다시 해볼게. 만약에 첫 번장이 1이었다고 해보자. 그럼 두 번장은 뭐야? 첫 번장이 1이야. 그럼 두 번장을 만들어내려면 n의 자리에 1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a1은 3보다 크니 작니? 작잖아. 그럼 위에 거 써야 돼, 아래 거 써야 돼? 그럼 뭐 나와야 돼? 10 나와야지. 이것도 못 돌리고 있으면 어떡해. 한 번 더. 그럼 두 번장이 10이 나왔지. 그럼 세 번장은 뭐가 돼야 돼? 뭐 분의 10이야? 근데 n이 뭐야? 두 번째로 넘어갈 때 n이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5인 거야. 됐슈? 다시? 괜찮아? 다시 해볼게. 봐봐. 여기 봐봐.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 어이씨 깜짝이야. 문제 출제 의도가 어차피 뭐겠어? 출제 의도가 정방향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쉬워하니까 역방향으로 내는 거야. 결론을 주고 과정을 유추해서 첫 번째 항을 한번 찾아낼 수 있겠어?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근데 현재 여섯 번째 항이 뭐야? 써 있어요. 여섯 번째 항이 2라고 얘기를 했잖아. 방금 거꾸로 가는 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항이 1이었다고 해보자. 첫째 항이 어쩌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원하는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꾸로 가는 것도 좋은데 거꾸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럼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n의 자리에다 1을 넣고 보는 거야. 이건 지울 테니까. 그럼 이렇게 됐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3보다 커 작아? 작잖아.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니까 결과가 10이니까 다음 항이 10인 거야. 오케이? 이걸 여기도 비슷하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여기도 새 걸로 여러분들이 다 그리는 거야 그냥. 응? 두 번째 항은 10이야. 3보다 커 작아? 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2로 나누래. 2로 나누래. 그럼 5가 나오겠지. 다시 5는 3보다 커 작아? 크면 뭘로 나누라고 했어? 2로. 뭘로 나눠? 4로. 3으로 나눠야지. 여기 위에 숫자로 나누는 거야. 다음으로 넘어갈 거니까 3분의 5가 됐어. 3분의 5는 어때? 3보다 작아. 작지. 그럼 다음 결과가 뭐야? 10인 거야. 10이면은 다음 단계가 뭐가 돼? 뭐 분의 뭐야? 얘분의 얘잖아. 그러니까 2인 거야. 됐네. 그 된 감을 몇 번 느껴보는 것도 좋아. 그래서 3학년쯤 되면은 모의고사 형태 나왔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냐면은 어떤 친구들이 좀 덜어 있냐면은 일단 조금 돌려봐. 문제풀이 형태를 1, 2, 3.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끝낼 수 있나 이런 감각으로 푸는 친구들이 좀 많기는 해. 자, 요것도 연습 방법 얘기를 해줄게요. 잘 봐. 얘들아 1부터 20까지는 첫 번째 항으로 잡아서 한번 돌려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 항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에서 20까지는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240인 것까지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걸로 연습을 한번 해야 돼. 오래 걸려. 그 시간 진짜 오래 걸려야 돼. 그런데 정말 연습이 되는 거 왜 떨어져? 정말 연습이 되는 거는 이 1, 2, 3, 4, 5 대입하면서 할 거야. 해봐. 해보면은 어라? 이런 느낌들이 날 거야. 그 느낌을 한번 가지고 와야 돼 지금. 꼭 해봐야 돼 이건. 알겠죠? 아니 여기까지는 원래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통적할 때가 아니기는 해가지고 자 조금 플랜을 조금 바꿉시다. 선택 과목으로 조금 들어갈 건데 선택 과목 많은 거 없고 28
28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게. 23번부터 잠깐만 정도 안 줬지. 확통 뭐 하라고 하는지 이해됐지? 됐죠?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다른 분들은 좀 하고 계십시오. 우리 다 볼 것도 없이 아마 한 27번까지만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 예. 난리 나셨죠? 두 개 다 못했어? 네. 왼쪽 분 했어? 23번밖에 못했네. 24번은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모양 만드는 문제야, 모양. 그러니까 이 모양을 쓰는 게 핵심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너 원래 잘하던 거 왜 이거 안 했냐? 네? 데이. 이거 왜 안 했어? 기회. 근데 그냥 네가 쫄아서 그래. 봐봐, 정말.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 좋은 방법은 아닌데 시험을 볼 때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푼 다음에 방법이 아닌 것까지 인지하는 걸 난 좀 추천하는 편.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지 이해됐지? 예. 그치? 근데 원래 정우라면은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 거야, 내 얘기는.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에서 리미트에서 3n제곱 더하기 1 여기 또 n 그리고 a의 분리 됐지? 그리고 잘 봐. a는 좀 더 뒤쪽으로 분리하자. a는 여기까지 분리했어. 자 간다. 2n 더하기 3 붙였지? 그럼 그러니까 2n 더하기 3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n제곱 여기다가 깔아줬지. 분자에다가 n제곱 하나 더 깔아줘. 됐어? 그럼 얘가 3이 됐지. 그럼 얘만 풀면 돼. 그럼 왼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됐지. 그치? 어떻게 기억나? 이걸로 하는 거야 무조건. 이건 시간 좀 더 줄 거야. 자연수 K라는 힌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K에 1, 2, 3 몇 개만 넣어서 한 번씩 세워봐 일단. 알겠지? 일단은 그거는 세워봐 몇 개까지는. 25번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적어도 1, 2, 3, 4, 5까지는 대입해봐야 돼. 예. 알겠지? 그리고 26번입니다. 정우야, 시그마가 나오면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 있어? 나요? 나열도. 근데 나열은 사실상 안 쓰인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대본에 나올 정도잖아. 오케이? 또 그러니까 나열 얘기하고 우쭐대지 마. 이씨.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SM-SM-. 시그마는 SM-SM-1을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자. 좀 뭐가 살아왔지 일단? 그럼 SM-SM-1 해주면 여기서 어떤 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뒤쪽 모양이 똑같은 게 2의 n-1의 제곱 곱하기 빼기 n-1꼴이 되겠지. 그럼 전개하면은 2n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2 빼기 n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빼주게 되면은 2n 제곱 마이너스 n 없어졌지. 됐어? 그럼 우변이 뭐가 되는 거야? 4n 빼기 3이 된 거야. 됐지? 좌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1분의 an 빼기 n제곱이었던 거야. 솔직히 얘기하잖아. 너 나열을 했어. 그러니까 아까 쌤이 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 삼각함수 나왔을 때 정의를 기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간단한 원리지만 이걸로 큰 문제 또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네가 지금 얘기한 게 시그마에서 나열하고 했지. 너 이거 나열을 했잖아. SM-SM-1이 뒤쪽에서 거기 앞에 n-1번째까지만 빼주면 SM-SM-1이 꼴이 나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 알겠지? 요거까지 일단 봅시다. 연습해봐 요거까지. 네 문제만 더 연습해봐. 뒤에 거 지금 욕심이고. 알겠지? 활동팀 한번 봅시다. 풀린단 말만 해가지고 지현이 몇 번까지 들었어? 그거 8번까지 풀어냈고 9번도 내려놓고 있어. 잘했어. 23번에 1, 24번에 5, 25번에 2, 26번에 3, 27번에 4, 28번에 4. 됐죠? 지원아 과목 중에 한 타임만 앞에 1시간을 좀만 더 쓰자.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에서 너만 조금 더 보충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 좀 더 추가적으로 조금만 하게. 끝나고 하긴 좀 부담스럽고 전 타임 좀 와가지고 봐주신 시간이 좀 나거든. 알겠지? 기왕이면 목요일 날. 오케이? 이거. 야 그만 보내! 계속 보내. 카톡으로 보내. 카톡으로. 이거 보잖아. 수고했어. 67번이다가 양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빼기 1해서 C1을 정도. 저는 어차피 그럼 목요일이라고 화요일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목요일이라고 해도 근데 어차피 주중이니까 다시 얘기할게 쌤 요거는. 알겠지? (23, 24) 안 한다? 25 야 이게 절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본은 쌤이 항상 확통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직접 세는 거야. 그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적어도 한 번이래. 적어도는 뭐를 뜻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이상을 뜻해.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을 뜻하는 거지. 그지? 한 번 이상은 뭐를 얘기를 해? A가 몇 번 쓰이는 걸 얘기해? 한번 두고서 한 번 쓰이거나 두 번 쓰이거나 세 번 쓰이거나 네 번 쓰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지. 시작은 그것부터 해야 돼. A가 네 번 쓰이는 경우, A가 세 번 쓰이는 경우, A가 두 번, A가 한 번.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경우가 다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A가 네 번 쓰이는 경우는 A 이거밖에 없으니까 패스. 그럼 A가 세 번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보자. A가 세 번 쓰인다는 얘기는 다른 문자는 하나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 이 문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번. 세 가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위치만 돼? 아니 그 위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번. 네 가지가 되겠지. 여기 정확하게 몇 가지? 사시 1가지. 그러니까 경우가 네 가지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가 12가지인 거야. 맨 첫 번째 줄 AAA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도 일단 넣도록 하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거 다시 가볼까요? 이번에는 AA가 오고서 두 자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직접 세는 게 핵심이야. 네 자리 중에서 일단은 사시 네 자리 중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그 자리에는 A가 들어가. 그럼 남은 두 자리에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B, C, D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마지막도 똑같아. 몇 가지?
사씨 1가지 A가 하나가 있을 수 있는 위치 정해.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잖아. 네. 그치? 그거 모르겠어 만약에? 그럼 직접 셌어야 돼. A, B. 근데 B, C, D 뭐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세 가지가 되겠네? 그럼 이건 세 가지는 품고 뭐 K라고 해볼게. 그 자리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A, A, K, A, A, K, A, A, K, A, A, K, A, A, A. 이걸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오래 걸려도 풀 수 있거든. 여기도 사실 1가지 4개 중에 하나가 나왔지. A가 0인 거, 0인 거, 0인 거, 0인 거. 그럼 남은 자리에가 모두 어때야 돼? 3가지, 3가지, 3가지 끝. 더해줘야 돼. 됐어요? 근데 알고 있겠지만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무슨 생각도 할 수 있겠어? 여사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은 A가 한 번 이상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A가 아예 안 나오는. 그렇지. 전체 경우 중에 전체 경우 몇 가지? 4가지를 곱해준 것 중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A만 빼고 세 가지. A를 뺀 나머지 3가지를 곱해준 거를 빼주면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앞에 게 먼저라는 거야. 선택이어야 돼, 여사건은.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 앞으로 가면은. 그렇지만 다수의 개수라고 해서 무조건 소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하는 건 선입견이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는 느낌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엔 봤니 26은? 26. 봤어. 근데 태연아 봐봐. 이거 조금 더 고민은 해봐. 알겠지? 요거는 좀 더 고민해봐. 이게 쌤이 풀어주고 말고의 문제 개념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는 아직 못 봤어? 근데 이게 지현이도 잘 들어봐봐. 확통이 독해 문제인 건 알고 있지? 그치? 뒤쪽에 통계 파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독해 문제야. 통계 파트는 사실상 9월달이 돼야지 다 나오거든? 그 정규분포랑 그런 거. 근데 거의 9월달이 돼야 돼. 근데 9월달이 됐으면 거의 수능에 가깝잖아. 별로 안 어려워 문제들이. 그래서 통계 파트는. 그럼 앞에 쪽에 조건부까지가 어렵다는 얘기야 사실상. 아직 조건부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쪽 부분에서 독해를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쌤이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상 선택 과목 형태가 나온 것 뿐인 거지 이 문이과가 분리가 안 되고 그냥 다 통합 과정이란 말이야 사실상.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쌤이 이렇게 나가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미적은 풀어줄 게 되게 많거든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확통은 내가 풀어줄 것보다 내가 읽어줄 것밖에 없어 문제들이. 그래서 최대한 해설지를 좀 더 많이 보는 걸 좀 많이 권장하는 편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설지를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시켜주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문제는 이런 말이었어. 근데 이런 과정들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많이 해봐서 알잖아. 그치? 규현이도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규현이도 지금 봐봐. 원래 아까 RPM에서는 근데 이거 알아도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아니까 되잖아. 다른 문제야 또 조금은. 그치? 근데 되잖아. 근데 그게 내용이 이해가 됐기 때문인 거.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저런 거 원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 봐봐. 확통 뒷부분은 일단 요번 교체차에서 누락시킬게. 알겠지? 왜냐면은 어차피 쌤 1월 15일 날 테스트를 보긴 할 건데 테스트를 보는 종목은 1번부터 22번까지 잠깐만 쟤네들 저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 26번까지만 볼게. 오케이? 지연이는 뒤쪽까지는 저 정리는 해봐 이거. 알겠지? 정리해보고서 다시 문답은 얘기합시다. 얘기를 하도록 하고 22번까지가 사실상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당연히 미리 풀어오시면 안 되는 거고 화요일날 들어오면은 짝수번만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당연히 미리 풀어오지 말고 홀수번까지랑 오늘 했던 거 뒤쪽에 조금 더 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26번까지 4문제만 추가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
알겠지? 정우도 그럼 26번까지 같은 번호대니까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정리 좀 해줘 같이. 알겠죠?